만약 천국이 단지 꿈이 아니라 직접 걷고 맛보고 숨 쉴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떨까요?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메랄드빛 정글이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고 황금빛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사원이 있으며 바다가 달빛 아래에서 빛나는 땅. 이번 피닉스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을 태국의 심장부로 안내합니다. 관광 브로셔가 아닌 이 왕국의 진짜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영혼으로요. 신성한 산꼭대기부터 사파이어처럼 반짝이는 섬들까지 여러분의 여행 욕구를 깨우고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마법 같은 장소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닉스입니다. 모든 여정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곳.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5번째. 피피섬. 천국과 바다가 만나는 곳. 만약 천국에 주소가 있다면 안다만해 위에 떠 있을 것입니다. 피피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켓에서 스피드보트로 45분 거리에 있는 옥빛 바다 위로 극적으로 솟아오른 석회암 거인들의 군락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하늘은 바다에 녹아들며 현실은 선택사항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의 스타는 다년코마야 베이입니다. 100m 절벽에 감싸인 하얀 모래 해변에 초승달 모양의 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영화 더 비치므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만 그 명성 너머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된 해양보호구역으로 하루에 375명만 방문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재개방되었습니다. 수중세계에서 피피섬은 만화경이 됩니다. 앵무새 물고기 산호초 상어, 바다거북이로 가득한 산호 정원. 수면 위에는 롱테일 보트가 마치 떠다니는 꿈처럼 느릿하게 떠다닙니다. 밤에는 플랑크톤이 별가루처럼 파도 속에서 빛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피피섬이 거의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2004년 쓰나미가 엄청난 힘으로 이곳을 덮쳤고 기반 시설의 70%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피섬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건되었고 다시 태어났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졌습니다. 신이 손을 댄 듯한 장소가 자연에 의해 시험받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피피섬에 가본 적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숨을 멎게 만들었는지 들려주세요. 아직 가보지 못하셨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기고 그 꿈을 시작해보세요. 14번째. 왓 롱쿤. 환상의 하얀 사원. 치앙라이의 평화로운 전원 풍경 속 푸른 비단처럼 흔들리는 논밭 사이에 마치 환각처럼 느껴지는 초현실적인 풍경이 서 있습니다. 바로 왓 롱쿤 화이트 템플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원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엎습니다. 이 사원은 1997년 태국의 비전 있는 예술가 찰름차이 꼬시피팟이 창조한 예술 작품입니다.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인 이 사원은 햇빛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는 순백색 외관으로 부처님의 순수함을 상징하며 거울 조각은 별가루처럼 반짝여 깨달음을 보는 이에게 반사시킵니다. 입장하려면 방문객은 아래에서 손을 뻗는 형상의 바다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는 욕망 탐욕 인간의 고통을 표현한 섬뜩한 상징입니다. 다리를 한 걸음씩 건너는 과정은 혼돈에서 평온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평생 프로젝트이며 완공까지 거의 9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영적인 선물인 셈입니다. 13번째. 아유타야. 돌과 침묵에 잊혀진 왕국. 방콕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 잊혀진 제국의 폐허가 먼지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아유타야 한때 시암의 보석이라 불리던 이곳은 지금은 부서진 탑들과 침묵하는 부처상들이 권력과 영광, 그리고 파괴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곳입니다. 1350년에 세워진 아유타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400개가 넘는 사원 복잡한 운하망, 그리고 페르시아, 일본,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로 인해 파리는 물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이곳을 동양의 베네치아라 불렀습니다. 그곳은 황금의 도시였지만 결국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1767년 버마의 침략자들이 이 도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원은 불타고 궁전은 약탈당했으며 부처상은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시간의 무게에 기대어 무너져가는 스투파들과 조용히 명상하는 머리 없는 부처상뿐입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아유타야는 여전히 아름답게 숨쉬고 있습니다. 마하탓에서는 한 부처님의 얼굴이 신비롭게 반얀나무 뿌리 사이에 얽혀 있으며 그 영원하고도 고요한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곳은 태국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비현실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해질 무렵 주황빛 햇살이 오래된 벽돌 위로 흘러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승려들의 연불 소리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재건된 것은 아니지만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순간입니다. 아유타야의 유령 같은 사원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소름이 돋았던 기억을 들려주세요. 이 도시는 침묵 속에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12번째, 라일레이 해변, 절벽 사이에 숨겨진 에덴. 정글로 뒤덮인 절벽과 안다만 해의 에메랄드빛 바다 사이에 숨겨진 라일레이 해변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낙원입니다. 이곳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타는 것뿐. 자동차도 도로도 없습니다. 그저 파도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롱테일 보트가 꿈처럼 당신을 이끕니다. 사방이 하늘 높이 솟은 석회암 카르스트 절벽으로 둘러싸인 라일레이는 마치 비밀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바다에서 곧장 솟아오른 거대한 암벽들이 하얀 모래사장을 품고 있고 그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라일레이는 단순한 햇살의 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암벽 등반가들이 찾는 성지이기도 합니다. 700개가 넘는 고정된 등반 루트 덕분에 수많은 모험가들이 이 절벽을 오르며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매달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처 동굴 속에는 종류석이 반짝이고 신성한 사당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다의 공주에게 바쳐진 사당도 있는데 어부들과 등반가를 보호해준다고 전해집니다. 해질 무렵 하늘은 녹아내리는 주황빛으로 물들고 롱테일 보트의 실루엣이 그림자처럼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밤이 찾아오면 이곳은 조용하고 느긋해지며 티키 횃불과 파도 소리만이 시간을 밝힙니다. 11번째, 방콕 그랜드 팰리스, 왕국의 황금 심장. 혼돈과 전기의 도시 방콕 한가운데 하얀 성벽과 의장복을 입은 경비병 뒤로 도심 속에 또 다른 왕국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랜드 팰리스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금빛 정적 그리고 경외감이 채웁니다. 이 궁전은 1782년 라마 1세 국왕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이후 150년 넘게 태국 왕실의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궁전 그 이상입니다. 태국 정체성과 영성 왕실 권위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지붕은 녹색과 주황색 타일로 반짝이고 첨탑들은 마치 황금으로 새겨진 기도처럼 하늘을 찌릅니다. 궁전 내부에는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보물 중 하나인 왓 프라케우 에메랄드 불상 사원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불과 66cm 크기의 옥으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왕국 전체를 수호한다고 여겨집니다. 매년 세 차례 왕은 이 불상의 옷을 직접 갈아입히며 계절의 변화를 기리고 전통을 존중합니다. 내부 안뜰을 거닐다 보면 황금빛 체디가 빛나고 악마 수호신들이 우뚝 서 있으며
벽화는 고대 신화와 전쟁 우주의 전투를 생생한 색채로 묘사합니다. 이곳의 모든 구석은 당신의 감각을 압도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찾지만 이 궁전은 여전히 깊은 존경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침묵은 여전히 소중하며 그 모든 금빛 아래에는 유산이 살아 숨쉽니다. 혹시 그랜드 팰리스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숨을 먹게 한 건 그 반짝임이었나요? 아니면 그 고요함이었나요? 당신의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훔쳐갔는지 들려주세요. 10번째, 치앙마이, 태국 북부의 영혼. 방콕의 분주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 공기가 더 서늘하고 산들이 조용히 숨쉬는 그곳에 치앙마이가 있습니다. 고대와 일상이 나란히 공존하는 도시. 안개가 스친 하늘 아래 새벽이면 승려들이 맨발로 걸으며 조용한 거리 위로 황금 사원들이 마치 돌에 새겨진 기억처럼 솟아오릅니다. 한때 란나 왕국의 수도였던 치앙마이는 오늘날까지도 고요한 자부심으로 왕조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문을 지나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300개가 넘는 사원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각각 고유한 영혼을 지닌 곳들. 반쯤 무너지고 풍화된 왓 체디루앙은 6세기를 견뎌냈고 왓 프라싱은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구름 위 사너리에 자리한 왓 도이수텝은 바람에 종이 울리고 계곡 전체가 살아있는 테피스트리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지 역사만 흐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치앙마이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공예 시장, 정글 속 카페 거리 음식, 그리고 향신료로 노래하는 야시장. 이 팽축제가 되면 밤하늘은 수천 개의 소원을 실은 풍등으로 물들며 별들과 함께 빛납니다. 이곳은 평온합니다. 신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태국의 부드러운 면모에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정글이 열리고 대지가 떨리며 하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청록빛과 빛으로 이루어진 계단처럼. 에라완 폭포신들이 조각한 것만 같은 태국의 마법 같은 폭포 계단입니다. 9번째, 에라완 폭포 천국으로 오르는 7단의 계단. 칸차나브리의 에메랄드빛 정글. 깊숙이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은 곳에 자연의 기적이 흐릅니다. 부드럽고 강렬하며 믿기 힘들 만큼 푸른. 이곳이 바로 태국에서 가장 황홀한 보물 중 하나인 에라완 폭포입니다. 전설 속 삼두코끼리 에라완의 이름을 딴 이 폭포는 7개의 뚜렷한 단계를 따라 흘러내리며 각각의 층마다 고유의 매력과 마법을 품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가장 위단계의 폭포가 신성한 코끼리의 머리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물과 돌에 숨겨진 신의 상징. 여정은 그늘진 숲길에서 시작됩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세상이 바뀝니다. 머리 위로 새들이 노래하고 뿌리가 길을 가로지르며 물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각 계단마다 청록색 웅덩이들이 서로 흘러내리며 신들이 만든 계단처럼 펼쳐집니다. 물고기들은 당신의 발가락을 간지리고 폭포는 석회와 밀을 실크처럼 흘러내립니다. 시간은 사라지고 오직 자연과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일부 방문객은 부드러운 바위가 자연 미끄럼틀이 되는 3번째 단계에서 멈춥니다. 용감한 이들은 5번째 단계까지 올라가 수정처럼 맑은 숨겨진 웅덩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7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곳 같다고. 에라완 폭포는 단순한 등산도 수영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례이며 진정한 낙원은 꼭대기가 아니라 그 여정 속 모든 발걸음에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당신이라면 몇 번째 단계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폭포까지 쫓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의 꿈의 단계는 어디인가요? 아래 댓글로 공유하고 함께 오를 친구를 태그해보세요. 8번째, 파이, 태국 보헤미안들의 산속 피난처. 매홍손주 북부의 깊은 산속 치앙마이에서 762번의 아찔한 커브를 지나면 마치 잊혀진 꿈처럼 느껴지는 작은 마을 파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때는 조용한 강가의 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전 세계의 자유로운 영혼들, 예술가들, 방랑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파이는 여전히 자기만의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나무 오두막들이 언덕에 흩어져 있고 카페에서는 어쿠스틱 음악이 잔잔하게 울리며 밤이면 등불과 웃음소리로 따뜻하게 물듭니다. 파이에서는 삶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침이면 안개가 들판 위에 낮게 깔리고 스쿠터를 빌려 끝없이 펼쳐진 논밭 대나무, 다리 망고나무, 아래 풀을 뜯는 물소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좁은 능선이 초록의 바다로 떨어지는 파이 캐니언을 하이킹하거나 숲의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오르는 자연 온천에 몸을 담그고 걱정을 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면 파이는 시가로 변합니다. 야시장에는 음식 노점이 향신료와 색채로 가득하고 여행자들은 불빛 아래에 배모여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조용한 공기를 함께 나눕니다. 7번째, 시밀란 제도, 태국의 바닷속 에덴. 판근가 해안에서 떨어진 안다만의 깊은 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다이빙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11개의 무인도 군도 시밀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화강암 섬들은 울창한 정글로 덮여 있고 하얀 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면 위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진정한 경이로움은 물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다 아래에는 다채로운 산호초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바다거북, 쥐가오리, 그리고 물이 지어 떠다니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맑고 투명한 물속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운이 좋은 날에는 거대한 고래상어가 깊은 바다를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시밀란 제도의 8번째 섬 코 시밀란이 여행자들을 초대합니다. 이곳에서는 세일로까지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바위들 위에서 장대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시밀란 제도는 국립해양공원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섬은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한정적으로 개방되며 일일 방문객 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해변 여행이 아닙니다. 손대지 않은 잊을 수 없는 숨겨진 세계로의 발걸음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바닷속 낙원 중 하나에 잠수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함께 떠날 여행 친구를 태그하고 가장 먼저 탐험하고 싶은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6번째, 끄라비, 절벽 동굴 수정처럼 맑은 바다의 왕국. 태국 남부 해안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고대 요새처럼 솟아오른 석회암 절벽들 사이에 끄라비가 있습니다. 전설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태국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풍경들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아오낭의 하얀 모래 해변부터 숨겨진 통사의 망가지 끄라비의 모든 구석은 엽서처럼 아름답습니다. 긴 꼬리보트는 유리처럼 맑은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카르스트 바위들 사이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이 풍경은 너무 영화 같아서 끄라비가 수많은 영화와 여행자들의 꿈 배경으로 쓰인 것이 전혀 놀랍지 않죠. 하지만 끄라비는 단순히 감상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탐험의 장소이기도 하죠. 맹그로브 숲을 카약으로 지나 신성한 탐롯 동굴에 도달하거나 계단 1237개를 올라 호랑이 동굴 사원에서 정글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황금불상을 만나보세요. 혹은 홍섬 주변 따뜻한 안다만에 몸을 던져 산호초가 피어나는 바닷속 세계로 잠수해보세요. 해안 절벽 끝에 서서 아주 오래된 세계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5번째, 판가만, 돌과 바다가 빚은 에메랄드 미로. 푸켓 북동쪽 안다만 해가 짙은 에메랄드 빛으로 변하는 그곳에
바람과 시간 조수에 의해 깎인 경이로운 자연 판가만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석회암 절벽으로 유명한 이곳은 숨겨진 동굴과 떠다니는 마을, 비밀스러운 석호들이 어우러진 초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이 만에는 40개가 넘는 섬이 있으며 각 섬마다 독특한 실루엣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영화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로 전설이 된 제임스 본드 섬 코타프입니다. 바늘처럼 솟은 바위탑은 신비롭고 매혹적인 태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세 뒤에는 마법 같은 미로가 숨어 있습니다. 카약을 타고 홍이라 불리는 바다 동굴을 지나보세요. 깜깜한 동굴을 통과하면 절벽으로 둘러싸인 비밀의 석호가 펼쳐집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정적이며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느낌이 들죠. 판가만에서 가장 따뜻한 광경 중 하나는 코파니 마을입니다. 물 위에 말뚝을 박아 지어진 이 무슬림 어촌은 집, 학교, 심지어는 떠있는 축구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오판가 국립공원의 일부로 보호받고 있는 이 만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신성하고 살아있으며 끝없이 놀라운 곳입니다. 네 번째, 왓 아룬, 빛을 담는 사원. 짜오프라야 강변에 우아하게 솟아오른 왓 아룬은 단순한 사원이 아니라 환생과 빛, 영적인 우아함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새벽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콕의 아이콘은 해가 뜰 무렵 처음 비치는 황금빛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장관을 이룹니다. 대부분의 태국 사원이 황금과 붉은색으로 꾸며진 것과 달리 왓 아룬은 흰 도자기와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진 꽃무늬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햇빛 아래에서 환하게 빛납니다. 중심의 탑 프랑은 높이가 70m를 넘고 4개의 작은 탑이 이를 둘러싸고 있으며 각각은 신화 속의 악마와 신들의 조각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탑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방콕 정형이 펼쳐집니다. 강왕궁. 그리고 도시의 혼란이 차분한 풍경 속으로 사라집니다. 새벽이 가장 아름답지만 밤의 왓 아룬도 또 다른 매력을 지닙니다. 조명에 비친 사원은 강 위에 반사되어 마치 수도의 수호신처럼 빛납니다. 당신은 왓 아룬이 하늘을 밝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일출일몰 혹은 밤의 반짝이는 경치 중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세 번째, 꼬리페, 태국의 몰디브. 태국 최남단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는 태국의 몰디브라 불리는 눈부신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꼬리페입니다. 고운 흰 모래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리듬이 어우러진 이곳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천국입니다. 따루따오 해양 국립공원에 속한 꼬리페는 30분이면 걸어서 섬 전체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작지만 그 크기보다 더 큰 마법을 품고 있습니다. 물속 세계는 다이버들의 꿈입니다. 산호초는 해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펼쳐져 있고 흰 동가리 해마, 바다거북 등 다채로운 해양 생물이 따뜻한 해류를 따라 유영합니다. 자동차도 혼잡함도 없습니다. 모래길. 해먹 레게, 음악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만이 있는 이곳. 슬리퍼조차 필요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며 하루하루가 황혼으로 스며듭니다. 만약 내일 당신이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다면 그곳은 꼬리페일까요? 두 번째, 매홍손 루프, 태국의 위대한 산악 오디세이. 만약 태국에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매홍손 루프일 것입니다. 안개 낀 산맥과 고산 부족 마을, 그리고 손대지 않은 고지숲을 누비는 길이 600km에 달하는 모험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작해 다시 돌아오는 이 전설적인 루프는 1800개가 넘는 곡선을 따라 이어지며 하나하나가 숨을 먹게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단순한 스릴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길목마다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 덕분에 오토바이 여행자들과 도로 여행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건 단순한 로드트립이 아닙니다. 북부. 태국의 문화 고요함, 그리고 영혼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평생 단 한 번의 모험을 위해
매홍손 루프의 1864 개의 곡선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코사무이. 럭셔리와 열대 감성이 만나는 곳. 코사무이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청록빛 바다와 흔들리는 야자수에 둘러싸인 대비로 가득한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태국만에 위치한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 섬은 맨발로 걷는 해변의 자유로움과 5성급 럭셔리가 공존하는 곳이죠. 밀림 속 폭포는 고급 빌라 뒤에서 메아리치고 고대 사원은 넌 불빛의 거리 위를 조용히 내려다봅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또 바뀝니다. 울창한 숲을 뚫고 떨어지는 나무왕 폭포와 바다를 평온히 바라보는 12m 높이의 금빛 빅부다 사원 같은 성스러운 공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사무이는 영적 힐링과 웰니스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스파 요가 리조트 디톡스 센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죠. 배가 고플 땐요, 해변 BBQ부터 별빛 아래의 고급 레스토랑까지 이 섬의 미식 세계는 그 풍경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평온이든 럭셔리든 모험이든 코사무이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것은 단지 태국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해변산 사원길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땅. 방콕의 황금 첨탑부터 북쪽에 숨겨진 폭포까지 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불꽃입니다. 탐험하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은 어디부터 방문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공유, 그리고 피닉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행 계속 함께합니다. 종 버튼을 눌러서 다음 모험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